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제 목소리 괜찮나요? 제가 오늘 영상은 이른 아침에 촬영하고 있는데 항상 이맘때 촬영하면 감기 걸렸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현대자동차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또 매수 계획이 없더라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제 영상을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날 19%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저는 사실 금요일날 오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러다 상한가 가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2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는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의 변동성이 심해진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과거 구간을 살펴봤을 때도 변동성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10%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또 20%의 큰 상승으로 마무리된 만큼 다음 주의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저도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처럼 시장이 화랑을 보이게 된다면 또 상승 구간에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혹시나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면 또 갭을 메우기 위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현대차를 신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매번 상승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측면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LG전자가 지난 12월 23일이죠. 이때 캐나다의 마그나 기업하고 합작사 설립이 나왔고 또 이 합작사를 통해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애플에 납품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섞인 이슈로 인해서 지난 12월 23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날 이날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한 때 마이너스 7% 이상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있으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아마도 그 다음날 주가가 마이너스 7%로 밀렸던 이 시점이라면 대응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LG전자처럼 상승 추세 속에서 발생이 될지 아니면 갭상승이 컸던 만큼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발생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LG전자도 상승권에서 변동성을 키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의 흐름은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는 변동성을 대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차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까지 거의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이 당시에 20만원 넘었던 주가가 7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1년 만에 올라왔죠. 그래서 정말로 확실히 2020년 이후부터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7년 동안 하락했던 폭을 1년 만에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선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실적도 함께 개선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고점 박스권 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모비스예요. 이 종목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1년 41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무려 10년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 더 이상 구시대적인 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소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차로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실적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모비스도 충분히 다음 주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현대차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실적 이제 올해죠. 2021년
매출은 작년 2020년 대비 약 10%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또 영업이익은 무려 100% 이상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아래 실적을 보시면 작년 2020년 대비 약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FM 가이드의 자료를 이용해 본다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기차 시장은 204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코로나 상황, 그런 특수한 상황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현대차의 과거 실적과 함께 주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2008년 본격적인 차화정 시대가 오기 직전인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죠. 주가가 75,000원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었지만 다음에는 2009년 이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5조 6천억까지 100% 조금 못 미치게 성장을 했었고 그 때문에 주가도 10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20만원을 돌파했던 그 당시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8조 원 이상을 3년 연속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실적이 수렴했고 20만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번 2021년하고 과거를 비교해본다면 이때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8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영업이익이 7조가 조금 안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만 한다면 지난 11년도부터 2013년 현대차의 주가가 역사상 고점을 기록했던 그 당시보다 영업이익은 조금 못 미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실적은 그 뒤에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단순히 내연기관 자동차로서 하나의 기계장치에 불과한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소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밸류에이션을 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만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2020년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5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1년 동안 10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수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보다 20배가 많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라는 것은 실적만 가지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1년 과거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조금 못 미칠 수 있지만 우리가 현대차에 부여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한 언론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3040 우먼 버핏 수익률 26%, 단타 친 남성들은 4%. 그리고 아래 소제목을 보시면 30, 40대 여성들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아서 수익률이 26%를 기록했고 단타를 자주 한 20대 남성들은 평균 수익의 4%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행 일자는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수익률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동안 성별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남성들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죠. 반면에 여성들은 삼성전자에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회전율을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매매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서 일주일, 짧은 기간 내 수익을 원하는 그런 단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료를 보고 일주일 혹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조금 길게 가져가는 스윙 투자, 그리고 1년 전후로 가져가는 중장기 투자, 이렇게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단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단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타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 이런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에서 꾸준히 5명이 수익을 냈다면 단타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숫자는 1명, 2명, 어쩌면 이보다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여러 가지 산업과 업황을 보시면서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4%밖에 수익이 안 된다는 것은 어쩌면 박스권이나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손실로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죠? 그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